지금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야당 감액 의견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미루는 데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환영했습니다. 의정 갈등 해소를 목표로 출범한 여야 의정협의체가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내년 의대 정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의료계 단체들이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을 찾은 유럽연합 새 지도부를 만나 나토 가입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달러 외에 기축통화를 찾으려는 브릭스 국가들을 향해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트럼프의 잇따른 관세 위협에 세계 각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을 딴 코인들이 다수 등장했는데 매수할 수만 있고 매도할 수 없는 코인이었습니다. 또 시가총액이 200조를 넘었다가 몇 분 만에 5원으로 대폭락하는 등 사기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첫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야당의 감액 의견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막판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독 처리된 안을 처리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첫 소식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감액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 오늘 본회의에서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추가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예결위 단독 처리를 사과하고 감액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급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 바랍니다.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룰 경우 예산안 처리를 미루는 것도 가능하지만 합의 불발 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된 야당만의 감액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는 협상의 여지를 뒀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만찬 회동을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들러리를 서지는 않을 거라며 우 의장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증액이 필요하면 이번에 소정안 내면 돼요. 그래 하시겠어요. 원안이 바뀐 것뿐이에요.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만찬 대화 의미가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이 요구해온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은 야당도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도 보고될 것으로 보여 전국 경색이 풀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야당 감액 의견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민주당의 책임이 돌아갈 거라고 경고하고 여당 주장대로 야당이 단독 감액안부터 철회해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대통령실은 야당이 입법 폭주에 이어 예산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특활비와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예비비를 삭감한 건 사실상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대로라면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도 어려워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의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정부가 수정하는 내라는 민주당의 요구에는 예산 감액안부터 철회해야 증액 협상을 할 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입장을 같이 하며 선 예산안 철회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감액에 의의가 있으면 추경을 편성하란 야당 주장엔 그 정도 사유가 있으면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넣는 게 합리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내년 초 추경을 편성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의 재정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적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미루자는 정부 여당의 제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정부 여당이 주장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는 초부자 감세 완결판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고 상속세 완화가 담긴 상속증여세법은 부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데 동의한다고 하자 국민을 이겨먹는 정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다 여론에 굴복한 것 같다며 정부 여당은 일관되도록 국가 간 정보 교류가 가능한 2027년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자는 정부 제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유예가 실제 실행된다면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의료대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가 3주 만에 활동을 멈추게 됐습니다. 여당은 휴직이라고 표현했지만 의료계는 당정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온노차를 나타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여당과 일부 의료계가 참여한 협의체가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린 끝에 출범 3주 만에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당정은 당장 오는 6일 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의료계 요구는 입시 현장의 혼란이란 현실적 어려움과 법적 문제도 걸려 있어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직기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휴직기 중에도 의료계를 포함한 참여 당사자 간의 대화는 지속될 예정입니다. 2026학년도 증원을 두고도 일단 보류하자는 의료계와 논의는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물밑 협상에 힘을 쏟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구상입니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의료계 내부의 따가운 시선에도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했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는 없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2월 제한과 예비 합격자 축소, 학생 선발의 자율성 보장 등 내년도 증원 문제 해법도 충분히 현실적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의 유연한 태도가 전제돼야 향후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강경한 입장과 함께 야당을 향해 방관자란 쓴소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 핵심 의료단체가 빠진 채 출범하며 그 한계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여야의정 협의체. 당정은 신뢰 회복 측면에서 진전이 이뤄졌고 의료단체 역시 의대생 휴학 승인 같은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했지만 성탄 선물 등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는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갈등 해법을 논의하는 여의정 협의체가 의료단체 참여 중단으로 좌초되자 의료계에선 내년도 의대 모집 중단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현재로서 최선은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지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한 여의정 협의체가 3주 만에 좌초된 가운데 의료계 초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거가 본격화합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회장 선거에 나설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현재까지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과 김태구 전국광역시도 의사협의 회장,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주수호 전 의협회장, 최한나 의협 대변인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을 찾은 유럽연합 새 지도부를 만나서 추가 무기 사용과 함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EU 지도부 방문이라도 공습을 벌인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확정하는 등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는 안토니우 코스타 신임 EU 정상회의 의장을 반갑게 맞이하며 포옹을 나눕니다. 코스타 의장을 비롯한 EU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찾은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동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어떤 협상도 하기에 앞서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가 생존하려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이 성사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퇴임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나토 가입 문제와 관련해 유럽 내 회의론자들을 설득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Україна ніколи на це не піде. Якщо це запрошення, то тільки повністю всіх територій. 코스타 상임의장은 EU가 우크라이나에 내년 한 해 동안 매달 15억 유로, 약 2조 2천여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money comes from the proceeds of Russia's frozen assets and can also be used for military purposes. 이에 맞서 러시아는 올해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내년 국방 지출을 13조 5천억 루블, 190여조 원까지 늘리는 예산안에 서명한 겁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 가운데 국방비가 32.5%의 비중을 차지해 복지와 교육 부문을 합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EU 지도부 방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곳곳을 겨냥한 야간 공습도 벌여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임시휴전으로 진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또 다른 중동의 화약고였던 시리아 내전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네, 시리아 반군이 8년 만에 알레포를 기습 탈환하자 정부군과 러시아군이 다급하게 저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도심 곳곳에서 상점과 차량들이 불타고 하얀 헬멧을 쓴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8년 만에 공세에 나선 시리아 반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정부군이 공습으로 반격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리아 반군은 제2도시인 알레포 기습에 나서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أنا بمدينة حلب عدت إلى مدينتي وأرضي ودياري ومنزلي بإذن الله تعالى ولن نتخلى عن أي شبر من أراضي سوريا بإذن الله تعالى. 시리아 반군은 나흘 만에 북서부 이들리브주와 중부 하마 지역까지 진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무력 충돌로 민간인 수십 명을 포함해 400명 넘게 숨졌다고 현지 인권단체가 전했습니다. 정부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반군을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외신들은 알 아사드 정권이 중대한 위기에 몰렸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온 러시아와 이란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으로 약화된 틈을 노렸다는 겁니다. 50년 넘게 세습 독재를 이어온 알 아사드 정권은 지난 2011년 이후 내전 위기마다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으로 권력을 유지해왔습니다. Мы выступаем за то, чтобы власти Сирии скорее навели порядок в этом районе. 특히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공세로 사실상 와해되면서 생긴 나비 효과란 분석도 나옵니다. 급히 시리아를 찾은 이란 외무장관은 확실한 지원을 약속하며 반군의 공격을 미국의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시리아 반군 조직을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며 이번 공격과 무관하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이번엔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를 향해서도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말 브릭스 정상회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고 있어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결제망에서 퇴출돼 달러 거래를 제한받기 때문입니다. Переход к более справедливому мироустройству идет непросто. Его становление тормозят силы, привыкшие мыслить и действовать в логике доминирования над всем и вся. 룰라 브라질 대통령도 힘을 실었습니다. Não se trata de substituir nossas moedas, mas é preciso trabalhar para que a ordem multipolar que almejamos se reflita no sistema financeiro internacional. 브라질은 이미 중국과 양국 교역에서 달러 대신 자국 통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10년 전부터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며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브릭스 국가들의 이런 탈달러화 움직임을 손 놓고 보고 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로운 통화를 만들거나 미국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100% 관세에 직면하고 미국 시장에 작별을 고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관세를 놓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칭송한 트럼프 당선인. 무역은 물론 이민과 마약, 통화 정책에서도 관세 카드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면서 대응책을 찾아야 하는 국제사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 프랑스 미국 대사에 이어 아랍 중동 문제 담당 고문에 자신의 사돈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각 1일 자신의 SNS에 레바논계 미국인인 마사드 볼루스를 아랍과 중동 문제에 대한 선임 고문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마사드는 유능한 변호사이자 재계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로 국제 무대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선거운동에서 아랍계 미국인 커뮤니티와 새로운 연합을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에 막대한 돈이 몰리는 가운데 YTN은 오늘부터 가상자산 투자의 실태와 대책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시작합니다. 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을 딴 코인들이 다수 등장했는데요. 시가총액이 200조를 넘겼다가 몇 분 만에 5억 원으로 폭락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은 매수할 수만 있고 매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코인 투자를 위해 해외 사이트들을 살펴보다 아메리칸 트루 히어로라는 코인을 발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1코인이 아니라 1트럼프라는 단위를 쓰고 X, 옛 트위터에도 트럼프 당선인을 응원하는 글을 게시하며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10만 원을 넣은 A씨는 가격이 크게 오르자 다시 팔아 이익을 보려 했지만 매도가 불가능했습니다. 팔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봤더니 이 활성화가 차단이 된 거예요. 사지는 건 되고 팔아지는 건 안 되더라고요. 이후에도 가격은 매일 몇 배씩 치솟았고 어느새 A씨의 코인 지갑에 찍힌 돈은 억대를 돌파했습니다. 이 트럼프 코인은 일주일 동안 100만 배가 넘게 오르면서 한때 시가총액 24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과 비교하면 삼성전자 바로 다음 순위입니다. 그런데 이후 단 몇 분 만에 대폭락하면서 시가총액은 240조 원에서 5억 원이 됐고 한때 3억 7천만 원까지 불어났던 A씨의 코인 보유액은
700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팔 수도 없으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해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눈앞에서 그게 갑자기 증발이 됐더라고요. 지난 13일 처음 등장한 크립토 엠퍼러 트럼프 코인도 한때 개당 1,300원까지 올랐지만 고작 10여 분 만에 0.005원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내부적으로 코인을 사고 팔아 가격만 뻥튀기 하는 자전거래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주 계단식으로 떨어짐 없이 쭉 오르다가 한 번에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거의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코인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외 코인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트럼프 당선인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른바 트럼프 코인은 모두 50여 개에 달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소규모 코인이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발행했는지 기술적 근거나 운영 방식 등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트럼프 관련 민코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을 악용한 코인을 잘못 샀다가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시세 변동만이 아니라 코인의 기술 배경 등 특성을 설명한 백서를 꼼꼼히 살펴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계속해서 경제 소식 한 줄 뉴스입니다. OECD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잠재 GDP에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GDP 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절반가량이 내년에 긴축 경영에 나설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8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풍선 효과로 서울 오피스텔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부터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 이른바 예대 금리 차는 석 달 연속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국에 내린 폭설로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에서 축구장 110개와 맞먹는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응급복구를 지원하며 피해시설 손해평가와 피해 조사를 통해 보험금과 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올해와 같은 금배추 현상을 막기 위해 내년에는 봄배추부터 비축량을 10,000톤에서 15,000톤으로 늘리고 6월에서 8월까지였던 비축 기간을 9월 말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등록된 국내 하이브리드 차가 모두 192만 5천 대로 집계돼 누적 등록 대수가 올해 200만 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스팸 전화번호 블랙리스트 적용 범위를 투자 유인 스팸 문자로 확대하는 등 투자 스팸 문자 차단 방안을 마련해 이번 달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미끼 문자, 이른바 스미싱 시도에 속기 쉬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악성 사이트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지난달에도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덕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출 증가율은 넉 달째 둔화 흐름을 보여 수출 동력이 식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최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1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6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간신히 증가했습니다. 1등 공신은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125억 달러로 11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썼습니다. 넉 달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수출 양대 산맥인 자동차는 부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4% 감소한 56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월말에 기상악화에 따른 선적 지연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침체와 미국으로의 자동차, 일반 기계 수출이 둔화하면서 양대의 수출 시장 실적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증가율마저 넉 달째 꺾여 지난달엔 올해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출 실적은 1년 전과 비교하는 만큼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반등한 기저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수출 동력이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도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적인 요인보다는 좀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출에 관한 불확실성과 그 성장 전망 조정, 이것은 새로운 정보고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지난달 수입은 2.4% 감소한 507억 달러이고 무역 수지는 5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무역 수지는 1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이상기후로 코코아의 국제 가격이 급등하면서 초콜릿 관련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는 초코플레이션이 현실이 됐습니다. 네, 초콜릿을 주력으로 하는 디저트 가게 업주들도 가파르게 오른 재료값에 막막한 심정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연남동에서 8년째 초콜릿 가게를 운영하는 최수연 씨는 최근 재료를 살 때마다 화들짝 놀랍니다. 수제 초콜릿에 들어가는 카카오 메스와 파우더 등 재료값이 눈에 띄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4만 원대가 6만 원대 된다거나 확실히 피부로 느껴질 만큼 티나게 오르고 있어요. 버텨보려고 하는 중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저도 확신은 없어요. 코코아 주 생산지인 서아프리카의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줄면서 코코아 가격이 2년 사이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4월 처음으로 톤당 $10,000를 돌파한 코코아 국제 가격은 지금도 $9,000 안팎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오른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제과업체들도 초콜릿 원료 비중이 높은 제품 가격을 잇따라 인상했습니다. 혜태제과가 이번 달부터 홈런볼과 자유시간 등 대표 제품 가격을 평균 8.59% 올린 데 이어 오리오는 가격 동결 약속을 뒤집고 초코송이와 다이제 등 초코류 제품 가격을 평균 10.6%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롯데 웰푸드가 빼빼로와 가나 등 주력 제품 가격을 평균 12% 인상했습니다. 네, 초콜릿 제품이나 초콜릿 과자 같은 거 많이 먹습니다. 가격 올랐으니까 지금 초콜릿 제품 같은 거는 조금 사는 게 꺼려질 것 같아요. 과자나 라면 생산에 쓰이는 파뮤 가격이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이상기후로 평년보다 20% 넘게 뛴 데다 물류비와 인건비 등이 줄줄이 올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식품업계 설명입니다. 당분간 원재료 가격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 성수기를 노린 식음료 업계가 도미노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인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야당의 감액 의견만 반영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추가 협상을 고려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야당 감액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예결위 단독 처리를 사과하고 감액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애초 예고했던 오후 시간보다 앞당겨 오전 10시에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 공지를 통해 최근 전국 현안 논의를 위해 의총을 연다며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관련 대응책과 함께 검사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 대응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감액 예산안으로 민생, 치안, 외교에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야당 책임이라고 반발하자 또 뻔뻔하게 적반하장을 시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 여당이 협상 테이블도 걷어차고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이 없다고 어깃장이니 한심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로에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네, 2차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차량 7대가 연달아 부딪혔는데 6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손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 한 차로에 사고 차량들이 견인을 기다리며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앞뒤 양쪽이 으스러진 차량들, 부서진 범퍼와 산산조각이 난 창문이 사고 충격을 짐작하게 합니다. 전북 전주 순천 완주 고속도로 동전주 나들목 근처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쯤.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다 1차로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사고 여파로 정체가 빚어지면서 30분 뒤 차량 넉 대가 연쇄 추돌하는 2차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정체되니까 그 정체된 그 맨 뒤에 후미 쪽에서 이제 차량 4대가 이제 연속으로 이렇게 이제 차량이 이제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에 차까지 밀리면서 이렇게 충돌된 건이거든요. 차량 7대가 부딪히면서 2차 사고 운전자 1명이 발목이 부러지는 등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자는 없었다며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고흥군 녹동항 부두에선 배에서 내리던 50대 선장 A씨가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졌습니다. 의식 있어! 신고를 접수한 해경이 곧바로 구조에 나섰고 A씨는 저체온 증상을 보인 것 말고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강원 춘천에선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철원에선 국도를 건너던 79살 남성이 승용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무단 횡단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최근에 많은 눈이 내린 수도권 일대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얇게 얼면서 생기는 블랙아이스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 도로 위의 암살자에 각별하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에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집니다. 뒤따라가던 차량은 아예 한 바퀴를 돌고 맙니다. 이렇게 차량 1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한 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블랙아이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눈이 내린 뒤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도로 위에 얇게 만들어지는 검은 얼음을 말합니다. 블랙아이스는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구간에 들어간 뒤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대규모 차량 추돌 사고의 주범은 바로 도로 위의 암살자로 불리는 이 블랙아이스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녹은 물들이 터널 안쪽 이 진출 입구 주변에서 결빙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안전운전, 미끄러짐 방지에 대한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YTN과 전문기관의 실험 결과 블랙아이스 구간에서는 제동 거리가 일반 도로의 배가 넘게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에도 본격적인 겨울 추위와 함께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예보돼 빙판길 우려가 큽니다. 또 올 겨울엔 이번처럼 습식 폭설이 잦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비나 눈이 올 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속도를 줄여서 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이렇게 기록적인 11월 폭설로 쌓인 눈에 공장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경기도 시설 피해만 5천 건을 넘었는데 복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 모양을 잃고 풀썩 내려앉은 지붕 위에 눈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650제곱미터에 이르는 가설 건축물이 무너진 건 지난달 27일 폭설이 내린 첫날 밤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둥은 뽑힐 듯 쓰러지고 철근은 꺾였습니다. 무너진 천장 위로 쏠린 눈이 아직 녹지 못한 채 쌓여 있는데요. 장비 역시 전혀 치우지 못해 사고 당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붕괴 직전에 작업자가 밖으로 뛰쳐나와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복구가 문제입니다. 잔해를 치우고 건물을 다시 올리려면 좋기 2달은 걸려 생산 계획에 차질이 막심합니다. 견적 받으니까 1억은 달라고 하더라고요.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똑같이 지으려면은 뭐 한 2달은 걸릴 거예요. 10km 정도 떨어진 다른 공장입니다. 재활용 토사를 보관하는 가설 건축물이 서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철거는 마쳤지만 역시 복구까진 갈 길이 멉니다. 인명사고가 안 난 걸 다행이라 여기지만 사업 시작 1년 만에 맞닥뜨린 재해의 충격을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1년 넘어서 이제 자리 잡고 이제 도약 단계에 있는 상황에 갑자기 이제 그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117년 만의 폭설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집계된 시설 피해만 5,400여 건에 달합니다. 신고가 계속 늘면서 행정안전부도 복구대책 지원본부를 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조합원 투표에서 72%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한 포스코 노조가 오늘과 내일 포항과 광양에서 잇따라 파업 출정식을 엽니다. 다만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포스코 협력사와 지역사회 등에서 파업 자제를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노사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부터 연소득이 2억 원인 맞벌이 부부도 낮은 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1억 3천만 원 이하에서 요건이 완화된 건데요. 다만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니까 대출 계획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년 넘게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이 계속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올해 10월까지 42만 명을 넘겼는데요. 한국은행이 그 배경에 대한 분석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주요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를 엽니다. 농업사법 통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했던 송 장관이 과연 어떤 말을 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가수 임영웅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한국대중음악학회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임영웅은 여느 가수들과 달리 하나의 현상이란 분석이었는데 자선 축구대회 수익금 기부와 함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임영웅을 주제로 학자들이 모여 토론회 장을 열었습니다. 2016년 데뷔 이후 강력한 팬덤과 함께 뚜렷한 흐름을 만들어온 임영웅을 분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임영웅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국민 가수의 명성을 얻은 하나의 사회 문화 현상이라며 감정을 절제하는 창법을 비롯해 트로트에 국한하지 않고 장르를 확장한 것을 인기의 기반으로 꼽았습니다. 지난 5월 열린 상한벌 콘서트와 뒷이야기를 다룬 영화의 기록적인 성과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기존 1위였던 방탄소년단의 기록을 깨며 공연 실황 영화 최초로 누적 매출액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스타디움에 입성한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상상하기 힘든 그런 자리인데요. 꿈의 무대잖아요. 네. 우선 그런 꿈의 무대를 만들어주신 영웅시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그런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딴 선행 역시 임영웅의 국민적 인기 비결로 꼽힙니다. 평소 축구에 남다른 애정을 드러낸 임영웅은 자선 축구대회 수익금 전액을 월드비전과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습니다. 음악성은 물론 팬덤에 대한 존중과 영향력으로 하나의 장르를 구축한 임영웅. 이번 연말과 연초 단독 콘서트를 열 예정인데 6회차 공연 전석이 매진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 YTN 이광현입니다.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디즈니가 암흑기를 지나 실적 반등에 성공하며 콘텐츠 제국의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팬들에게 익숙한 시리즈 후속작과 아시아 태평양 로컬 콘텐츠로 이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캡틴 아메리카 완장을 이어받은 새 캡틴, 배우 안소니 마키가 인사합니다. 최근 마블 시리즈가 잇따라 부진한 가운데 내년 2월 공개될 작품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It's very unique. No other character in any other cinematic universe has had that experience. So, he has the ability to not only honor his country, but honor his friend, Steve Rogers. 이처럼 디즈니는 올해 말과 내년 무파사 라이온킹, 모아나2 등 흥행이 어느 정도 보장된 콘텐츠 후속작에 집중합니다. 또 OTT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선도하는 새 한국 작품만 10개를 발표했습니다. Of the top 15 best performing titles, 9 of them came from Korea. So that's a great testament of the popularity of Korean content around the world. 에미상을 휩쓴 드라마 시리즈 쇼군의 본산, 일본 콘텐츠 역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중추로 꼽힙니다. 多分先陣切ってその将軍さんとかのパワーをもらったりしながら僕たちもこの J ドラマ盛り上げていきたいのでお楽しみにしていてください。 디즈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행사에 한국 취재진 100여 명을 포함해 12개 나라 500명이 넘는 인원을 모았습니다. 메시지보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콘텐츠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겠다는 디즈니의 전략이 최근 다소 부진했던 팬덤을 끌어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싱가포르에서 YTN의 김승환입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연휴, 북동부 지역 일대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도로와 항공교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과 펜실베니아주 등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곳곳에선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주, 끝없이 내리는 눈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엔 눈이 가득 쌓여 차선은커녕 어디까지가 차도인지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눈밭으로 변한 고속도로 곳곳엔 차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에서 펜실베이니아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I-90 곳곳이 폭설로 폐쇄된 상황입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 일대에 폭설 경보가 내려지고 뉴욕주에는 비상사태가, 펜실베이니아주에는 재난사태가 선포됐습니다. Yesterday I shoveled for 4 hours. Wow. And now I've been out here for about an hour. 미국 국립기상청은 현지 시간 30일 이리오 남부 연안과 온타리오호 동부 연안 지역에 대설 경보를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2일까지 최고 120cm의 눈이 쌓이고 오하이오주 일부 지역엔 3일까지 적설량이 150cm에 달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리오, 온타리오호 등 오데오 연안은 차가운 기류가 호수 위를 지나며 눈구름을 만드는 호수 효과로 겨울철 강추위를 동반한 폭설이 자주 내리는 지역입니다. There will be blizzard-like conditions. This is not a blizzard. It won't qualify for a blizzard because of the winds. But when the winds do pick up, and they will pick up to over 30 miles an hour at times, you will have whiteouts. 펜실베이니아주 경찰은 하루 동안 200여 건의 교통사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교통당국은 이번 폭설로 일부 지역은 매우 위험하다며 차량 운행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폭설과 함께 국립기상청은 북극에서 불어온 찬 공기로 기온까지 급격히 떨어졌다며 노스다코타 지역에 한파 경보를 내리고 추위는 동부로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첫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미국령 하와이와 괌을 경유합니다. 중국이 4번째 타이완 포위 훈련에 나서며 반발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과연 그럴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경유지로 미국 땅부터 밟은 겁니다. 하와이 주지사가 전통 꽃 목걸이를 걸어주며 직접 영접했고 전용기 앞엔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让世界看见台湾不仅仅是民主典范，也是促进全球和平稳定。
라이 총통은 하와이에 이어 마셜 제도와 투발루, 팔라우를 차례로 돌면서 중간에 미국령 괌도 들릅니다. 태평양 섬나라들과 관계를 다지는 동시에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둔 미국 동향도 살피는 일정입니다. 미국은 때맞춰 타이완에 3억 8,500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허가를 발표하며 호응했습니다. 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 항의하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美方想要维护台海和平，关键要认清赖清德和民进党当局的台独本性，慎之又慎处理台湾问题。 라이 총통의 출국 직전인 지난달 28일엔 전투기 33대와 군함 8척을 동원해 무력 시위도 벌였습니다. 타이완군이 중국 본토에 더 가까운 진먼섬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벌이고 라이 총통 출국 당시 F-16 부위 편대가 호위 비행에 나선 배경입니다. 라이 총통이 귀국하는 오는 6일엔 중국군이 4번째 타이완 포위 훈련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순방 기간 라이 총통의 발언이나 미국과 접촉 수위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가 16살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두고 비판적인 입장을 낸 일론 머스크 X 소유주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앨버니즈 총리는 어제 호주 공영 A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누구와도 대화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법안을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며 의회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어선들이 미얀마 영해에서 조업하다 미얀마 해군의 총격을 받아 어민 1명이 숨지고 31명이 구금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민 3명이 물에 뛰어들어갔다가 1명은 익사하고 2명은 태국 해군에 구조됐고 또 어민 31명이 탑승한 배 한 척은 미얀마 해군에 억류됐습니다. 조기 총선이 치러진 아이슬란드에서 7년 만에 연립정부 구성이 바뀔 전망입니다. 아이슬란드 공영방송인 RUB는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진행된 조기 총선 개표 결과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이 득표율 20.8%로 1위를 차지하며 전체 63석 중 15석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연정 붕괴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르디니 베네딕트손 전 총리의 독립당은 득표율 19.4%로 2위로 밀려났고 득표율 15.8%의 자유개혁당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와 다래를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공들여온 곳이 가천문화재단인데요. 국가무형문화재 최기영 대목장에 의뢰해 2년 넘게 전통 한옥으로 건립한 교육관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옥련동에 최근 문을 연 전통 한옥. 첫 손님들로 초등학교 어린이 20여 명이 초대됐습니다. 우리 전통차와 문화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예를 갖추고 그리고 서로 교감을 하고 그런 데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유생복으로 갈아입고 갓을 쓴 채 방석에 정좌합니다. 기본적인 예절에 관한 강의를 들은 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절을 해봅니다. 이어 우리 전통차를 우려내고 마시는 방법도 스스로 몸에 익힙니다. 다른 음료수는 시원하고 약간 기분이 좋은데 약간 차 같은 걸 마시면 약간 몸이 차분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는 가천문화재단이 12년 동안 해오는 교육 프로그램. 이번에는 최근 개관한 가천제에서 이뤄졌습니다. 가천제는 이길려 설립자가 현존 유일한 국가무형문화재인 최기영 대목장에게 요청해 2년 넘게 건립한 전통 한옥입니다. 금강산 자락에서 자란 500년 수령의 황장목이 기둥과 대들보 등으로 쓰였습니다. 정교하게 호물파 연결하는 전통 방식으로 이루어져 못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통 재료와 방식으로 만들어진 교육관인 만큼 아이들이 전통을 느끼고 배우고 전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와 예와 효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르치면서 차 문화를 가르치고 우리 차를 이렇게 널리 알리는,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아이들로 키웠으면 좋겠다.
재단은 매년 2천여 명의 학생이 이곳을 다녀가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회의가 국가 간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최소한의 선언적 협약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은 시안까지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쟁점을 해결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해 추후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합의가 완료되기까지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면서 실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후배 성추행 혐의로 빙상연맹으로부터 3년의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은 뒤 법정 다툼 끝에 복귀한 피겨 이혜인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혜인은 의정부 실내 빙상장에서 열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쇼트와 프리스케이팅 점수를 합해 총점 190.64를 받아 5위에 올랐습니다. 이혜인은 이번 대회 입상은 실패했지만 규정에 따라 만 17살 이상만 출전할 수 있는 4대륙 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12월의 첫 출근길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4.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안개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중서부와 전북 지방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차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서부 곳곳으로는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쌀쌀함이 한결 덜합니다. 현재 청주 3.9도, 부산 9.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 겨울치고는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와 대구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이후로는 영하권 아침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